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아 원장쌤입니다. 제가 선아 원장쌤으로 오늘부터 바꿨거든요. 써니라는 그 제목은 너무 많아서, 이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선아 원장쌤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릴 때 이름이 마지막에 선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생활을 또 오래 했고 해서 선아 원장쌤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선아 원장쌤으로 바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나를 바꾸는 인생의 마법이라는 책입니다. 나를 바꾸는 인생의 마법. 이 책은 미국 뉴욕타임즈 아마존 베스트셀러이고요. 레이첼 홀리스 지음, 박미경 옮김, 이다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번 올해 3월 달에 나왔다고 하니까 몇 개월 안 된 것 같네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아팠던 그런 어떤 병에 걸려서 그런 극복기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짤막짤막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가장 자기를 바꾸는데, 그러니까 본인을 바꾸는데 많이 도움을 주었던 분에게 감사의 인사가 적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에티오피아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진실을 말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을 3번이나 바꿔준 젠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라고 하네. 젠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진실을 말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그 필자에게. 그러니까 레이첼 홀리스에게 말했고요. 그 젠에게 고마워서 이 책을 바친다고 쓴 문구가 저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해졌고요. 이분을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감동적인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책으로 출간할 수 있는 이 사람의 감사를 받은 사람인지, 또는 세상을 보는 눈을 3번이나 바꿔줬다고 하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사람을 한번 제인이라는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쓴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자랑이라든지 본인이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한테 감사를 전한다는 것은 정말 제3자인 제가 보기에, 아니면 다른 독자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이 정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읽어봤습니다. 자, 한국의 여성 독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 책을 한국어판으로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나를 바꾸는 인생의 마법이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을 테니 나와 내 책에 기회를 줘서 들어본 적도 없을 텐데 나와 내 책에 기회를 줘서 정말 정말 고마울 따름이다. 이렇게 적었네요.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몸에 배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한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여성 독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과 살아온 환경이 다를 거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어디서 살든 상관없이 여성끼리 갖는 공통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고 믿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는 지금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들었다. 과거의 관행이 미래의 신념에 무너지면서 불화와 갈등이 없지 않을 것이다. 여성이라면 이러한 갈등을 조정해 나가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과거엔 사회가 여성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다. 과거엔 가족이 여성의 삶의 목적은 가정에 있다고 여겼다. 과거엔 여성이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펼쳐나가기보다는 정해진 경로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옛날에는 뭐 시집만 잘 가서 여자들은 남편 잘 만나는 게 큰 어떤 행복이라고 느꼈고,
오죽하면 현모양처라는 그런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기술 발달과 접근 기회의 확대로 요즘 세대의 여성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다만 힘든 부분은 우리가 변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사회가 바로 용인할 거란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책은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되고자 했던 사람 간의 괴리와 갈등에 대한 것이다. 나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 오랫동안 내가 꿈꾸던 삶을 포기하고 살았다. 본인도 역시 그랬다고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오랫동안 내가 꿈꾸던 삶을 포기하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게 뭐라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가장 바라는 바라고 합니다. 이 필자가요. 레이첼 홀리스라는 사람이요. 나는 성공한 작가이자 강연가이자 사업가이며 아이를 넷이나 키우고 남편과 돈독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길은 아니었다. 돈도 없었고 특별한 재주나 나를 도와줄 연줄도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내겐 확고한 결심과 꿈이 있었고 우리 사회가 내 목표를 용인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갈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당신도 그렇다. 당신도 평소 되고 싶었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나는 그 점을 확실히 당신에게 심어주고 싶다라고 하네요. 이 책은 엄마 역할에서부터 사회생활, 결혼생활, 부끄러움, 죄책감, 불안감까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것들이 대다수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문제다. 내 이야기가 대양을 건너 한국의 여성 독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신에게 이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을 믿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국 여성들이 미국 여성들처럼 이 책을 좋아할지는 알 수 없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책에서 전하는 진실에 용기를 얻는다면 나는 이 책을 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책에 귀 기울여 주어서 고맙고 이 책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다른 여성들에게도 널리 알릴 기회가 올 것에 미리 감사를 전한다 라고 하네요. 제가 다른 독자들에게 아니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갖게 되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정말 저도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내 책을 읽고 한국의 여성들과 공감하고 싶어서 이 책을 기획, 편집하고 예쁘게 만들어준 황보윤 에스테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라고 하네요. 당신의 다정한 친구 레이첼. 제일 처음에 이렇게 감사부터 전하고 서론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책에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책을 낼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고 책을 읽어줄 독자들에게 미리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참 기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정말 기쁩니다. 이분은 다이어트 콜라를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미리 읽어봤는데 이것을 끊기 위해서 참 힘들었는데 그 스토리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 분들도 이거를 읽는 것을 제가 읽는 것을 좀 들으면서 아니면 느끼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기간을 좀 잘 버텨나갔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다이어트 콜라를 좋아했었다. 아니, 사실은 거의 중독 수준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다이어트 콜라를 하루에 몇 캔씩 마셨다. 그러다 문득 이 음료가 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깨달은 후 하루 한 캔으로 줄였다. 하지만 뭔가를 기다리는 중독자처럼 나는 하루 콜라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였다. 오후의 활력을 위해 점심때 마실까 아니면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오늘 밤에 멕시코 음식을 먹기로 했는데 칩스 앤 살사에는 콜라가 제격이지. 그냥 그때까지 참는 게 좋겠어. 나는 이 탄산음료를 기다리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심한 현기증으로 인해 몸에 해로운 음식을 끊기로 결심했다. 하루 한 캔씩 마시던 다이어트 콜라도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솔직히 어떤 미친 사람이 다이어트 콜라를 포기해 하면서 살면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까지 포기해야 하는 거야? 그럼 아예 그냥 전기도 거부하고 아미시,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농경 생활을 하는 미국의 종교 공동체라고 합니다. 아미시가. 아미시처럼 살아야 하지 않나. 나의 내적 갈등은 엄청나게 격렬했다.
결국 나는 한 달 동안 콜라를 포기하기로 했다. 한 달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 않나. 뭐든 30일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다만 문제는 내가 살면서 어떤 종류의 다이어트나 운동 글쓰기 등을 매번 중간에 포기하거나 교묘하게 회피해버렸지. 끝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래도 이번만은 진짜 해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해냈다. 30일 동안 어떤 종류의 청량음료도 입에 대지 않았다. 탄산음료 중에 중독되지 않은 건강한 사람에겐 별일 아니겠지만 내게 첫 일주일은 정말이지 지옥 체험이었다 라고 하네요. 나 자신에게 계속해 물었다. 내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그럭저럭 3주째 접어들면서 솔직히 너무 괜찮았다. 그리고 한 달이 다 되어갈 즈음 나는 그 약속을 지켜냈고 더 이상 다이어트 콜라를 원하지도 않았다. 4년이 흐른 지금 나는 다이어트 콜라를 입에도 대지 않는다. 이 음료가 옵션으로 제공될 경우에도 내 본능은 다시 훈련에 돌입해 내가 이제 그런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 사실을 알려준다. 사소한 영역에서 성공을 경험한 뒤 나는 깨달았다. 목표를 완수하면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은 다이어트 콜라이지만 또 다른 분들은 그 다른 무엇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살면서 어려웠던 그 중요한 그런 시련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내게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입니다. 전문가의 치료를 받자. 잠시만요. 여기 앞에 또 중요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이분의 19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나이 19살 안면마비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데이브와도 점점 끝이 보이고 있었다. 그는 내게서 멀어져 있는 것 같았고 우리의 식은 사랑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내 힘겨운 노력도 별 효과가 없어 보였다. 필 콜린스의 노래 중 한 곡에 나오는 이별 가사처럼 나도 끝을 예감할 수 있었다.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늘 하던 대로 해결하려고 했다. 난 일을 2배로 늘렸다. 안 그래도 꽉 차있던 일정은 넘쳐 흘렀다. 그때 뭘 하려고 했는지 사실 나 자신도 몰랐다. 아마도 나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만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나 자신을 세뇌했던 모양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왼쪽 눈이 오른쪽 눈보다 약간 늦게 깜빡거리는 게 느껴졌다. 과도한 업무로 피곤해진 탓이라고 생각하고 안경을 맞춰야 하나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 오후가 되자 혀가 따끔거리기 시작하더니 아예 무감각해버려진 것이다. 가벼운 뇌졸중을 의심하여 얼른 병원에 갔다. 그때 나는 안면신경마비, 구안괴사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특히 구글에 찾아보니 안면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에 염증이 생겨 일시적으로 장애가 온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왼쪽 눈을 감을 수도 입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얼굴의 왼쪽으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왜 얼굴의 반쪽만 그렸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엉뚱하게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결국 안대를 써야 했다. 사실 안대는 엄청 섹시한 물건이라는 걸 보통 19의 소녀라면 알 것이다. 우리 19 소녀들 모두의 꿈이라고나 할까. 어쨌건 입술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발음도 불분명했고 음식을 씹을 때는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손가락으로 입술을 꾹 눌러줘야 했다. 신경 손상이 있는 고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나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비록 15년이 지났지만 거울에 비치는 일그러진 내 얼굴을 보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또렷하게 기억한다. 일그러지지 않은 듯 보이려고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를 칠하며 헛된 노력을 했던 것까지도 화장한 내 얼굴을 보고 서러워 얼마나 울었던지 이런 증상이 얼마나 계속될지는 확언할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몇 주 동안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나 자신을 교만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른이 될 때까지 화장도 안 했고 머리도 특별히 가꾸지 않았다. 하지만 안면마비를 경험한 뒤로 나는 외모에 극도로 신경을 쓰게 되었다. 완전히 우울해졌다. 일하러 갈 때만 집 밖에 나와 있고 퇴근하면 이불 속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고 침대 밖으로 나가기도 싫었다. 가끔 친구의 설득에 못 이겨 외출할 때 내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척은해하는 시선에 모멸감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애써 피해왔던 일이 결국 터지고 만 것이다. 데이버의
이별 통보,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라고 합니다. 그래 맞다. 안면마비로 고통받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고하다니. 데이브도 멀쩡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 가끔 우리는 자신만 생각하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기도 하지 않는가. 그래도 우리가 재결합한 뒤로 지금까지 데이브는 내게 더없이 멋진 파트너이다. 그 뒤로 다시 재결합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내가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해보려다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데 있다. 한 달 뒤 정상이 가라앉았고 비로소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했으며 최악의 순간은 지나갔다고 안도했다. 그냥 지독한 불운점으로 여기기로 했다. 몇 년 뒤 데이브와 나는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없을 때라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떠날 수 있던 꿈의 시절. 우리 유럽 갈래? 돌봐야 할 아기도 애완견도 없으니 우리 곧장 유럽으로 날아갔다. 집시한테 들리기 쉽다는 얘기를 듣고 여권과 지갑을 옷 안에 꽁꽁 숨긴 채 오래된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구경했다. 피렌체는 내가 꿈꾸던 이탈리아의 모습 그대로였다. 파스타도 원없이 먹고 자갈길을 걸었으며 남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랑을 나눴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고 생기지도 않은 아기의 이름을 뭐로 지을지 얘기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로맨틱한 시간이었다. 며칠 뒤 베네치아에 도착했고 나의 혀 감각이 다시 없어지기 시작했다. 마비 증상이 다시 온 걸 나는 호텔에서 흐느끼며 울었다. 낯선 나라에서 치료받을 스트레스에 우리의 이 아름다운 여행이 다 망쳐졌다는 실망감에 어쩔 줄을 몰랐다. 영어를 이탈리아로 바꿔주는 번역 가이드북으로 베네치아 약사에게 안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던 내 인생에서 제일 웃긴 순간이긴 했지만 게다가 안대와 일그러진 얼굴 덕에 우리는 줄을 설 때마다 맨 앞줄에 설 수 있었다. 불행 속의 행운이라고 하네요. 개그맨들처럼 데이브와 나는 그런 병의 좋은 점에 대한 농담도 주고받았다. 그때는 그렇게 농담도 주고받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힘겨운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당시 우리는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던 중이었다. 24살의 젊은 나이임에도 아기가 생길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온갖 스트레스를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일을 더 벌였다. 우리 몸은 참으로 신기하여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해놨다. 우리가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귀만 기울이며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려준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휴식 없이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몸은 모든 걸 멈춰버릴 것이다. 스스로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말이다. 자, 3년 전부터 일하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머리가 핑 돌고 방이 흔들릴 정도의 현기증이 났었다. 하루 종일 머리가 어지럽고 눈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데다 계속 속이 울렁거렸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잠을 더 많이 자고 물도 더 많이 마시고 영양관리에 신경을 쓰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애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는 게 주저될 정도로 심해졌을 때 나는 나의 의사를 찾아갔다. 그때 이미 아이들을 둘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때 많이 또 심해져서 의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내과 전문의, 알레르기 전문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든 하지만 누구도 내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나는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고 마라톤까지 할 정도로 건강했다. 그들은 내가 어지럼증을 앓고 있는 게 맞긴 한데 정확한 원인은 도통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네요. 자, 내게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 여기서도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치료를 받자. 내 인생을 이끌어온 모든 항목에서 첫 번째가 오를 만한 팁이지만 이 경우엔 더욱 더 그렇다. 내가 만약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나의 업적이 유년기의 불안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좋은 치료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끊임없는 성취욕이 내게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일을 너무 많이 벌여서 몸이 망가질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내게 비욘세만큼 돈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여성들의 치료비를 내주고 싶을 정도이다. 친구들한테 추천하라고 해도 의사한테 알아봐 달라고 해도 좋다. 의사들은 여자에게 맞는 카운슬러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믿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자입니다. 즐거운 순간, 오줌을 지를 정도로 웃긴 그 순간들처럼 일도 열심히 하자. 난 산책을 나가거나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와인을 마시거나 급한 목욕을 하거나 느긋하게 점심을 즐기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도 남아있는 일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잠깐의 시간이 당신의 에너지를
충전해주고 자꾸만 늘어나는 할 일의 목록과 맞서 싸울 힘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잠깐이라도 산책도 하고 즐겁게 친구와 연락도 하고 와인도 마시고 뭐 거품 목욕을 한다든지 느긋하게 점심을 먹는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리렉스를 하면서 또 재충전의 기회를 얻고 그 일들과 뭐 힘들게 또 일을 하겠지만 그런 힘을 얻는 것이 그 릴렉스된 그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당신을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 두자입니다. 10번째는 내가 여자들에게 자신의 우선순위를 목록에 말해보라고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자식들, 배우자, 일, 믿음 등 순서는 바뀔지 몰라도 종류 항목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 거의 바뀌지 않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일까? 여자들이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 목록에 올려놓지 않는다는 것. 당신은 그 목록의 제일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잠을 충분히 자는지, 물을 충분히 마시는지, 또 영양은 골고루 섭취하는지 살펴보라 라고 하네요. 그렇게 건강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잠도 충분히 자고 물도 충분히 마시고 영양도 골고루 섭취하고 제때 뭐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당신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 또한 제대로 돌볼 수 없다. 또한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않겠다고 확신해주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문제를 먼저 직면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 중에 제가 중요하게 읽었던 그런 문장들이 있어서 읽어볼게요. 자, 가까운 친구나 멘토를 두자고 합니다. 나는 그 당시 내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멘토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나보다 더 현명한 사람과 연혼할 수 있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지 못했는지 더 빨리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때 그 일이 정말 지금 늦게 생각해 보니까 친구도 멘토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아마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했는지 더 빨리 알았을지도 모른다. 결정은 당신이 내리지만 그 전까지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는 아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자. 나는 아이들이 충분히 크면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 생각했지만 부모로서 좋은 면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이들이 우리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덜 어수룩하고 자기 존중에 대해 더 알았더라면 우리 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남의 입장에서 자신을 생각해보자. 만약 당신의 관계를 남들에게 얘기한다면 좋은 면과 나쁜 면을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는다면 거기에 더 좋고 더 나빠질 게 있을까? 친구나 낯선 사람이 내 연애사를 내가 상처받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나를 흔들며 정신 차리라고 할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의 관계를 당신에게 설명한다고 상상해보자. 건강한 관계라고 말할 것 같은가? 아니면 부정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스스로 확신할 수 없다면 당신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합니다. 자, 성취한 것들의 목록을 정하라고 하네요. 성취한 것들의 목록을 정하자. 지금까지 당신이 달성한 것을 쭉 적어보자. 자신에게 당신의 끈기를 칭찬하는 격려 편지를 써보자.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친한 사람에게 속내를 털어놓자. 라고 하네요.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창피해서 우리의 감정을 잘 털어놓지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당신이 이야기할 사람이 있고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털어놓기를 바란다. 라고 하네요. 자, 시한을 정하지 말고 목표를 설정하자. 나는 목표를 좋아한다. 목표가 있으면 더 멋진 자아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큰 목표는 유효기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달성하고픈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면 한 달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라고 합니다. 좀 더 여유 있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을 바꿀 능력이 있다. 당신은 그 힘을 늘 가지고 있었다. 이젠 당신을 위해 그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을 멈춰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손쉬운 방법은 없다. 한 방에 해결할 꿀팁 같은 것도 없다. 하늘이 당신에게 주신 힘 그리고 바뀌기 위한 열망 그뿐이다 라고 합니다. 당신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스스로 영웅이 될 기회를 찾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응원한다. 모든 여자들이 그런 자신감을 느껴야 한다. 그런데 변화를 추구한다면 단순히 바라기만 하지 말고 해내야 한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엉덩이에 불이 나게 노력해야 한다.
그 목표가 신용카드 빚을 갚는 일이든 살을 빼는 일이든 마라톤을 하는 일이든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받은 자극으로 심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네요. 목표를 설정한 뒤 바로 실천해야 한다. 할 수 있다고 당신 자신에게 입증해야 한다. 당신이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당신 자신에게 입증해야 한다. 당신에겐 그럴 힘이 있다. 아이를 셋이나 키우느라 너무 오랫동안 격렬히 단절돼서 일터로 돌아가는 게 두려운 당신. 전보다 20kg이나 늘어서 뭔가 가감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 건강이 위험하다는 걸 의식하는 당신. 사랑을 원하는 20대 초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몸을 내줬지만 마음만 더 허전해진 당신. 사람들과의 더 나은 관계를 바라지만 그러기 위해 먼저 화를 주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당신. 당신 전부 아니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당신의 인생을 대신 바로잡아 주길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 어느 날 갑자기 마법처럼 저절로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말자. 좋은 직장, 좋은 남자, 좋은 집, 좋은 차, 뭐든 좋은 일이 생기면 당신 인생이 꿈꾸던 대로 될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그만 내려놓자. 당신 자신과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해서만 솔직해지자. 이젠 정신 차리고 인생을 돌아보자.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되뇌이지 말고 당신을 혹사하지 말고 할 일을 내일이나 월요일이나 내년으로 미루지 말자.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스스로 통제하자. 일어나자 지금 당장. 당신이 있던 곳에서 일어서자. 눈물과 어제의 고통을 지워내고 다시 시작하자. 정신 차리고 진정하자.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다 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나를 바꾸는 인생의 마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